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여러분이 알고 있던 비타민 C의 상식을 완전히 뒤집을지도 모릅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비타민 C? 감기 예방할 때 먹는 거 아닌가요? 피곤할 때 한 알 먹는 영양제 정도 아닌가요? 그런데 만약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다면 어떨까요? 어떤 사람은 같은 비타민 C를 먹어도 피부가 밝아지고 피로가 줄어들고 잇몸이 튼튼해지는데 어떤 사람은 몇 달을 먹어도 아무 변화가 없습니다. 그 이유가 단순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비타민 C를 완전히 잘못 먹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비타민 C를 단순한 영양제가 아니라 몸을 회복시키는 도구로 사용하는 방법을 차근차근 말씀드리겠습니다. 특히 50대 이후 시니어 분들에게는 이 내용이 건강의 방향을 바꾸는 작은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끝까지 들으시면 왜 어떤 사람은 비타민 C 하나로 몸이 달라지고 어떤 사람은 그렇지 않은지 분명히 이해하시게 될 겁니다. 먼저 한 가지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은 비타민 C를 언제 드십니까? 아침 공복에 드십니까? 식사 후에 드십니까? 아니면 피곤할 때만 가끔 챙겨 드십니까? 이 질문의 답이 바로 오늘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많은 분들이 알고 있는 비타민 C의 역할은 감기 예방 정도입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훨씬 더 많은 일을 합니다. 의학적으로 보면 비타민 C는 우리 몸에서 항산화 작용을 하는 가장 중요한 물질 중 하나입니다. 쉽게 말해 몸속에서 녹이 생기는 것을 막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우리 몸은 하루 종일 숨을 쉬고 음식을 먹고 에너지를 만듭니다. 그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활성산소라는 부산물이 생깁니다. 이 활성산소는 철이 녹슬듯 세포를 손상시키는 물질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몸이 피로해지고 피부가 늙고 혈관이 약해지는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이 활성산소입니다. 여기서 비타민 C가 등장합니다. 비타민 C는 활성산소를 잡아 없애는 천연 방어막입니다. 몸속에 생기는 작은 불씨를 꺼주는 소화기 같은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꾸준히 섭취하면 피로가 줄고 염증이 완화되고 혈관이 깨끗하게 유지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실제로 연구를 보면 혈액 속 비타민 C 농도가 높은 사람은 낮은 사람에 비해 심혈관 질환 위험이 크게 낮다는 결과가 있습니다. 심장은 평생 쉬지 않고 피를 보내는 펌프입니다. 이 펌프가 오래 건강하게 작동하려면 혈관이 깨끗해야 합니다. 비타민 C는 혈관 벽을 보호하고 손상된 부분을 회복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피부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분들이 콜라겐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피부 탄력과 관련된 단백질입니다. 그런데 이 콜라겐은 비타민 C가 충분히 있어야 만들어집니다. 아무리 콜라겐 제품을 먹어도 비타민 C가 부족하면 몸에서 제대로 합성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비타민 C가 충분한 사람은 피부 재생 속도가 빠르고 상처도 잘 아뭅니다. 이것은 단순한 미용 문제가 아니라 세포 회복 능력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장기가 있습니다. 바로 뇌입니다. 우리 뇌는 몸 전체 산소의 상당 부분을 사용합니다. 그만큼 산화 스트레스도 많이 받습니다. 비타민 C는 뇌에서 신경세포를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특히 나이가 들면서 기억력이 떨어지는 분들 중에는 비타민 C 수치가 낮은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정리하면 비타민 C는 4가지 영역에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피부를 보호하고 혈관을 지키고 면역력을 돕고 뇌를 보호합니다. 그래서 단순한 영양제가 아니라 몸 전체를 관리하는 작은 시스템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한 가지 오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비타민 C는 물에 녹는 비타민이니까 먹어도 대부분 소변으로 나간다고 말합니다. 맞는 말입니다. 일부는 배출됩니다. 하지만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혈액 속 농도가 일정 수준 이상 올라가야 몸의 세포들이 제대로 기능합니다. 즉 소변으로 배출되는 것은 남은 양일 뿐입니다. 몸이 먼저 필요한 만큼 사용하고 그 다음 남는 것이 배출됩니다. 그래서 비타민 C는 아예 먹지 않는 것과 꾸준히 먹는 것 사이에 큰 차이가 생깁니다.
그렇다면 비타민 C가 부족할 때 우리 몸에는 어떤 신호가 나타날까요? 첫 번째 신호는 잇몸입니다. 양치를 할 때 피가 자주 나거나 잇몸이 붓는 분들이 있습니다. 비타민 C가 부족하면 잇몸을 지탱하는 조직이 약해지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멍입니다. 가볍게 부딪혔는데도 멍이 오래 남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은 모세혈관이 약해졌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상처 회복입니다. 작은 상처가 생겼는데도 며칠씩 낫지 않는다면 비타민 C 부족을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또 하나 많은 분들이 경험하는 것이 만성 피로입니다. 충분히 잠을 잤는데도 몸이 무겁고 머리가 맑지 않은 느낌이 드는 경우입니다. 비타민 C는 음식에서 에너지를 만드는 과정에도 관여합니다. 부족하면 몸이 연료를 제대로 쓰지 못합니다. 특히 50대 이후에는 몸속 비타민 C 저장량이 젊을 때보다 많이 줄어듭니다. 그래서 조금만 부족해도 피로를 더 쉽게 느낄 수 있습니다. 면역력도 마찬가지입니다. 비타민 C는 면역 세포의 활동을 돕습니다. 그래서 조금만 피곤하면 감기에 걸리고 한 번 걸리면 오래가는 분들은 비타민 C 상태를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피부 변화도 나타납니다. 피부가 칙칙해지고 잡티가 늘어나고 탄력이 떨어지는 현상이 생길 수 있습니다. 햇빛 때문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실제로는 피부 내부의 항산화 능력이 떨어진 경우도 많습니다. 기억력과 집중력 저하도 관련이 있을 수 있습니다. 뇌 역시 산화 스트레스에 민감한 기관이기 때문입니다. 여기까지 들으시면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비타민 C를 많이 먹으면 되는 것 아닌가요? 바로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등장합니다. 비타민 C는 양보다 방법이 중요합니다. 비타민 C는 수용성 비타민입니다. 몸에 오래 머무르지 않습니다. 한 번에 많은 양을 먹으면 일정 시간이 지나 대부분 배출됩니다. 그래서 하루 한 번 몰아서 먹는 방식은 효율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나누어 먹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아침, 점심, 저녁으로 나누어 섭취하면 혈액 속 농도를 일정하게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하루 종일 항산화 작용이 이어집니다. 또 하나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것이 공복과 식후입니다. 흡수율 자체는 큰 차이가 없지만 위가 약한 분들은 식후에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공복에 먹으면 속이 쓰리거나 위가 불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비타민 C의 형태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형태는 일반 아스코르빈산 형태입니다. 흡수는 빠르지만 몸에 머무는 시간이 짧습니다. 그래서 나누어 먹는 것이 중요합니다. 최근에는 리포점 형태도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이 방식은 비타민 C를 지방막으로 감싸 흡수를 돕는 기술입니다. 장벽을 통과하는 효율이 높고 체내 유지 시간이 길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 젤리 형태의 제품도 있습니다. 먹기 편하지만 함량이 낮은 경우가 많고 당분이 포함된 경우도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복용량도 중요합니다. 일반적인 성인의 경우 하루 1000mg 정도를 여러 번 나누어 먹는 방식이 많이 권장됩니다. 신장이 약한 분들은 용량을 줄이는 것이 좋습니다. 또 어떤 것과 함께 먹느냐도 중요합니다. 대표적으로 철분과 비타민 C는 좋은 궁합입니다. 비타민 C는 철분 흡수를 돕습니다. 빈혈이 있는 분들은 함께 섭취하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콜라겐과도 좋은 궁합입니다. 콜라겐 합성 과정에 비타민 C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과일과 채소도 좋은 공급원입니다. 키위, 귤, 딸기, 파프리카 같은 식품에는 비타민 C와 함께 다양한 식물성 성분이 들어있어 체내 이용을 돕습니다. 반대로 피하는 것이 좋을 조합도 있습니다. 비타민 C를 먹은 직후 커피를 마시면 배출 속도가 빨라질 수 있습니다. 가능하면 1시간 정도 간격을 두는 것이 좋습니다. 탄산음료나 가공식품도 좋지 않습니다. 몸의 산화 스트레스를 늘리기 때문입니다. 흡연과 과도한 음주 역시 비타민 C를 빠르게 소모시킵니다. 흡연자는 일반인보다 더 많은 비타민 C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제 실제 생활에서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까요?
아침 식사 후 비타민 C를 섭취합니다. 밤사이 사용된 비타민 C를 보충하는 시간입니다. 점심 식사 후 다시 한번 섭취합니다. 활동량이 많은 시간대이기 때문에 에너지 대사에 도움이 됩니다. 저녁에는 회복을 위한 섭취를 합니다. 이 시간에는 세포 재생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피부와 혈관 회복에도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루 3번의 리듬을 만들면 몸의 균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비타민 C는 거창한 약이 아닙니다. 하지만 작은 습관이 쌓이면 몸의 변화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어떤 분은 3일 만에 피로가 줄었다고 말합니다. 어떤 분은 일주일 정도 지나면서 피부 톤이 달라졌다고 이야기합니다. 한 달 정도 꾸준히 실천하면 몸이 가벼워졌다는 이야기를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건강은 한 번의 큰 변화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작은 실천이 반복되면서 만들어집니다. 아침 식사 후 비타민 C 한 번, 점심 식사 후 한 번, 저녁에 한 번. 그 작은 루틴이 여러분의 세포를 조금씩 바꿔갈 수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의 핵심을 마지막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비타민 C는 감기 예방용 영양제가 아니라 몸 전체를 보호하는 항산화 영양소입니다. 한 번에 많이 먹기보다 나누어 먹는 것이 좋습니다. 커피와는 시간을 두고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철분이나 콜라겐과 함께 먹으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께 작은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혹시 지금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렇게 생각하신 분도 있을 겁니다. 내가 그동안 비타민 C를 잘못 먹고 있었구나. 그렇다면 오늘부터 하나만 바꿔 보십시오. 아침 식사 후 비타민 C 한 번. 그 작은 변화가 건강을 지키는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